주제 7. 허울뿐인 문화통치에 고통받다입니다. 주제 열기에서는 일제가 문화통치를 시행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체로 학생들은 3.1운동의 결과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정책이 바뀌었다고 대답은 합니다만 왜 그랬는지 한 번 더 물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제는 3.1운동을 통해 무단통치로는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겉으로 나타난 통치 방식의 변화일 뿐이지 식민지배라는 본질적인 목적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185쪽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2번 문제에 있는 그래프를 함께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문화통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과서 서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화통치라는 유화정책이 3.1운동의 성과였다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이 부분을 서술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시기 언론 탄압의 모습을 눈에 확 띄게 볼 수 있는 것이 182쪽 왼쪽 날개 부분에 있는 검열로 기사가 일부 삭제된 신문입니다. 삭제된 신문 자료를 확대해서 본 것인데요. 여기에 빈 부분이 삭제된 내용들이겠죠. 183쪽 아래에 있는 자료 톡톡 친일파를 육성하라라고 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글에서는 문화통치가 결국은 민족 분열을 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통치의 본질을 비판하면서 앞서 의열단과 관련해서 나왔던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 나오는 당시 언론 비판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검열, 압수, 모든 압박 가운데에 몇몇 신문 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선구라고 스스로 떠들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글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이 시기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는 회사령 폐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제인 산미증식계획 부분과 겹쳐서 이곳에서는 생략했는데 1910년대가 우리나라로서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로 이 시기에 일본이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쟁 물자 생산과 수송으로 벼락부자들이 많이 등장했고 이때 성장한 자본이 쉽게 식민지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회사령을 철폐하여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음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일본 자본의 진출은 국내 기업의 위기감을 불러왔고 이는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누구를 위한 산미증식 계획이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산미증식 계획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소장농의 생활이 어려워졌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소장료로 거둔 쌀을 일본에 판 지주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 일제의 협력자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톡톡에서는 수리조합 사업으로 중소지주까지도 몰락하게 된 내용을 다루었는데 수리조합 공사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려워진 중소지주가 논을 내놓게 되면서 논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상당한 재산을 갖춘 일부 대지주만이 수리조합 사업을 이용해서 토지 소유를 확대해 갔음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쪽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번 문제에서 문제 제시문 기억에서 수리조합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함께 원안의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수리조합 사업은 농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산미증식 계획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7 수업 나눔을 마치겠습니다.